자, 오늘 7월 4일입니다. 마감 시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시장 반장만 열렸죠. 오전장만 열리고 오늘은 휴장입니다. 미국 시장 이제 독립기념일 휴장이고, 어제 우리 시장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과도하게 너무 오버슈팅 됐다. 특히 에코프로로 시장을 끌어올린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오늘은 좀 조정을 주는 모습이었고, 코스피 일단은 중요한 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추세 라인을 좀 이탈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요즘 이제 장을 보면은 에코프로하고 삼성전자로 외인들이 시장을 움직이면서 플레이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어디서 수익을 얻느냐? 선물 시장에서 요즘은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주로 수익을 올리고, 현물 시장에서는 이제 현물 시장이 움직이면 선물 시장도 같이 프로그램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선물 시장이 움직이면 선물 시장하고 현물 시장도 또 연동돼 있고, 현물 시장이 움직이면 또 마찬가지로 연동돼 있는데, 보시면은 외인들이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현물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는 것도 지금 몇백억 단위거든요. 많으면 천억 단위 나오는데, 코스닥에서는 뭐 원래 이렇게 많이 뭐 거래를 하진 않았고, 선물 시장에서는 조 단위로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1조 넘게 매도가 나오고 있다가 막판에 9천억 정도로 줄였고, 어제 같은 경우는 8천억 정도 매수를 들어갔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외인들이 확실히 선물 플레이로 수익을 올리고, 현물에서는 종목으로 이제 시장을 받쳐주거나 혹은 밀어내리거나 이런 이제 모습들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특히 이제 에코프로랑 이제 삼성전자로 주로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랑 에코프로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하나 움직이면은 코스피를 움직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롱을 잡고 선물하고 현물에서 삼성전자를 땡기면은 롱 포지션에서 수익을 청산할 수가 있겠죠. 몇 계약이라도 몇 틱이라도 먹을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숏을 잡고 양쪽을 밀기 시작하면은 또 쉽게 밀리는 게 이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은 시장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시총이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시총이 3,936조 8천억이거든요. 삼전 시총이 435조입니다. 거의 삼전이 애플에 비하면은 9분의 1 토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기차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미국은 테슬라잖아요. 우리나라는 전기차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건 에코프로, 2차전지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에코프로 시총 23조입니다. 그럼 테슬라는 얼마일까요? 1153조 4천억입니다. 50분의 1 토막입니다. 5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선물 있습니다. 코스닥 선물도 있는데 증거금리가 좀 달라서 그렇지 코스닥도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도 에코프로만 잘 만지면은 선물에서 플레이하기가 되게 편한 상황이 됐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특이한 게 에코프로에 외인 수급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리는 걸로는 무슨 뭐 외국인 공매도 세력이 뭐 파산했니 어쩌니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더라고. 외국인들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들도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고 매도하려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외국인들도 숏을 치는 사람들이 있고 롱을 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 보는 방향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수급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가 소위 이제 외국인들의 ATM이다라고 할 때 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것들로 시장을 막아놓고서 개별주들 움직여가지고 털어내는 것들 경우가 많았는데, 시장 좋은 것처럼 보여주고 끌어올리고 더 간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 치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혹은 시장이 안 좋다고 이제 보여주면서 공매도 치고 끌어내린 다음에 싼 값에 받아가고 뭐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 ATM 시장이 좀 되돌아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통상 이 정도로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에코프로 시장을 잡아놓으면 개별주들은 뭐가 움직일까요? 세력들이 움직이거든요. 우리 항상 세력 형님들 하잖아요. 근데 요즘 세력 형님들이 지금 압수수색에다 조사를 지금 엄청나게 받고 있죠.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 조작은 처벌을 받는 게 맞습니다. 처벌을 받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로 세력들도 있죠. 예를 들면은 정말 쩐주들하고 팀업이 돼가지고 1임으로 맡겨가지고 합법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대부분 선행 매매거나 아니면 라더견 건은 정말 이제 문제가 된 건이죠. 계좌까지 받아가지고
허위 매매를 한 거잖아요. 차명으로 어떻게 보면 허위 매매를 한 거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 돈을 투자한 사람들 저는 다 공범이라고 보고 있어요. 임창정을 비롯해서 투자한 그 몇백 명인지를 다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번 블로거 건도 선행 매매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외에 정말 일임을 하거나, 저도 이제 회원들이 있거든요. 물론 저는 회원들이 하는 매매하고 똑같은 종목은 하지 않습니다. 뭐 괜히 말 나오는 것도 싫고, 우리 회원들이 뭐 몇천 명이 돼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면 현대차를 우리 회원들한테 추천하면 저는 기아를 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다가 이제 검찰 압수수색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정말로 세력들도 지금은 그냥 미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으로 떠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주들이 진짜 안 움직여요. 조금만 이제 튀어 올라오면은 그 모난도를 정맞는다고 두드려 맞는 경우들도 있고, 특히 이제 서로를 못 믿게 되니까 배신표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정지됐던 박림이나 이런 종목들 보면은 잘 올라가고 있었어요. 잘 올라가고 있다가 한번 부서지니까 뭐 살아날 수가 없죠. 살아날 수가 없어요. 동일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점화 2번에다가 하한가 1번에다가 점화 2번 맞았잖아요. 한 번, 2번. 그건 하한가 연 3번을 맞았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느끼는 게 확실히 지금은 기초에 기반한, 그러니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매매를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은 올라간 종목들은 세력들 간의 배신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금융당국의 소위 말하는 안테나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멀쩡하게 죄 없는, 예를 들어서 동일산업은 그런 이제 블로그 강시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금융당국에서 했던 얘기가, 우리가 미리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즉시 거래 정지를 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지만은, 그 여기에서 그 블로그에 있는 사람들 말고 그냥 일반 투자자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글쎄요, 이거를 이렇게 정지시키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 세력들이 던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세력들하고도 같이 매매를 하고 있고, 세력 형님들이 위로 끌어올려주면 감사하다고 하고, 밀어내리면 주가 조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끌어올려줄 때 먹었다가 뱉어낼 때 빠르게 뱉어낼 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급등락 종목들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간 종목들이나 급등락 종목들, 선수들은 사실 만약에 제가 하잖아요. 세력들이 붙어있는 종목들 하다가 매물 나왔을 때 순식간에 전 팔고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매일 이걸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대신 그만큼 리스크 테이크는 해야 되겠죠. 근데 정지를 시켜버리거나 정지시켜버리니까 바로 점화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여기서 죄 없이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탈출하라 그러는 건지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죠. 예를 들면은 삼천리도 그렇고, 삼천리도 점화 많이 맞았네요. 하나 둘 맞았고, 예를 들어 적당한 종목들 있잖아요. 다올투자증권, 이것도 이제 그 라다현 종목인데 정지를 안 시키니까 오히려 중간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받쳐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거 선택하는 거죠. 던질 사람들은 에라이 하고 던지고, 그 단기 급락했으니까 괜찮은 종목이니까 살 사람들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지시켜버리거나 낙인 찍기에 들어가 버리면은 새로운 피해자가,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는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 나중에 정리매매하는 정맥꾼들도 있잖아요. 근데 일관적으로 정지를 시키거나 일괄되게 규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의 수급 자체가 죽어버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움직이면 시장이 움직여버리고,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그냥 시장이 움직이고, 올라가든 내려가든 개별주들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지수가 그렇게 올라갔는데, 어제 시황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승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지수에 비해서는.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가 빠진 건 아니에요. 보시면은 코스피 0.35% 빠졌는데 상승 종목 295 종목, 하락 종목 588 종목, 두 배가 넘어요. 하락 종목이. 호스닥은 소폭 상승 0.08%, 강보합 종목인데 하락 종목이 200, 거의 뭐 한 300 종목 정도 더 많은 상황이에요. 614 종목 상승에 하락 종목 893 종목. 그러니까 이걸 누가 끌어올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 수급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이럴 경우에 이렇게 과도하게 규제가 될 경우에 시장 자체가 죽어버릴까봐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금융당국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한 세력,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세력이 있고, 근데 법규 내에서 예를 들면은 선행매매 같은 것도 안 하고, 라다건처럼 계좌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게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세력의 존재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 인정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가 조작 세력은 확실하게 엄단을 하되, 모든 수급을 다, 막아버리는 것들은 정말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그거는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지수가 다른 나라 지수보다 형편없이 지금 못 가는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지금처럼 수급을 때려잡는 게 반드시 옳은가에 대해서 좀 고민들이 좀 많아지는 하루인 것 같아요. 특히 일본 시장이 계속 불을 뿜는데, 유럽 스톡스죠. 유럽 스톡스의 현재 정고점까지 와 있고, 니케이도 신고가인데 우리 시장만 지금 비실비실되는 게 저는 꼴 보기가 싫다. 시장을 어떻게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고, 오늘 미국 시장은 휴장이니까 아마 유럽 시장 지금 좀 볼까요? 유럽 시장 분위기를 보고 마지막으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방송할 것 같아요. 방송하기로 했어요. 요즘 제가 막 계속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 욕만 하고 있으니까 제가 방송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닌데, 맨날 한국 내부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전문가들 하는 사람이 나와서 한국 내부의 문제를 한국 내부의 문제라고 얘기는 안 하고, 올라가도 미국 탓이고 내려가도 미국 탓이고 맨날 미국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미국 다 전 세계가 올라가는데 빠진 거를 가지고, 우리나라 빠진 거 가지고 또 미국 얘기를 해요. 기가 잘 오르시죠. 오늘 미국 시장 쉬니까 그런지 유럽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세긴 한데 혼조 정도 흐름이네요.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크게 빠지지도 않고 혼조 정도 흐름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